이게 이 PCOS의 다낭성이 힘든 이유가 혈당의 변동성이 그냥 여성분들이 이렇다면은 이렇게 돼. 그러면 감정의 요동도 또 심해지는. 근데 이분들이 가 진짜 다 안 좋아요.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위대한 쇼맨을 보면 맞아. 실제로 서커스나 프릭쇼에 강제로 출연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또 이 다낭성 난소의 무서운 점은 이게 전혀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이 호르몬의 어떤 그 사이클이라는 거는 악순환의 고리를 돌려가지고 점점 더 심해져요.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람의 성격도 좀 변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더 이게 외형의 변화가 고착화되는 좀 이런 과정을 겪게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죠. 좋은 약제들의 치료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똑같이 다이어트를 해도 반응이 안 좋아요. 그냥 똑같이 먹고 똑같이 굶어도 지방이 연소되는 게 20~30% 낮아요. 혈압이 안 날 것 같아요. 안 나죠. 자책하게 되죠. 자책하게 되고 음식에 대한 충동은 올라오고 이게 이 외형의 변화라는 게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낙인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의 낙인이라는 건 자기한테도 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스스로도 자기한테 낙인 효과를 씌우게 돼요. 나는 원래 약간 좀 다르고 잘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이게 진짜 어려웠던 건데 그 시작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는 약물 치료가 정말 좋아진 거거든요.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메폴민을 진짜 많이 썼어요. 그러니까 메폴민이 지금도 많이 쓰는 이유가 싸요. 그쵸. 약간 당뇨약의 좀 기본 형태 아니에요? 약간 기본.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당뇨병의 1차 치료제, 지금은 이제 1차 치료제는 아닙니다. 효과 좋은 신약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메폴민의 특징이 먹는 것도 좀 간편하고 맞아, 그렇죠. 네, 뭐 하루에 한 번만 먹는 약도 이제 나왔고 굉장히 다층적으로 효과를 좀 보이긴 해요. 간에서의 어떤 그 포도당 합성도 좀 줄여줄 수 있고 인슐린 민감성도 조금 개선시켜 줄 수 있고 그 혈류 속에 있는 지방산의 농도도 좀 이렇게 낮추는 효과들이 있어서 메폴민을 먹었을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으신 분들이 체중의 감소가 없더라도 생리가 좀 재개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 메폴민의 또 장점이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. 오래됐고 안전한 약이잖아요.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다만 그 소화기관에 좀 불편감이 있는 분들 미식거리거나 그래서 근데 그것도 용량을 처음 낮게 해가지고 시작하면은 톨러러비티 이게 좀 높아지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낮은 용량 시작해서 용량을 좀 늘려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약가 자체는 용량이 늘어나도 다 좀 비슷하게 저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제였죠. 근데 이제 GLP-1 이제 시대가 열리면서 여기도 엄청 많은 변화가 생긴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왜냐면은 사실 이제 메폴민 써보고 또 이노시톨이라는 또 이제 약간 그런 보조제 같은 약도 있어요. 이것도 약간의 개선 효과가 있었었는데 사실 이 두 개 가지고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당뇨병 약제나 대사 약제들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써보면서 이 생활 어떤 개선을 최대한 좀 끌어내려고 하는 그래도 메폴민 써보면은 조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니까 이렇게 막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사실 효과가 없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원래 메폴민 자체가 체중의 어떤 변화에서는 뉴트럴하다고 중립적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체중이 빠지는 거는 아니에요. 이 약제 자체가 식욕의 변화를 막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좀 그 기반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드는 정도의 어떤 효과였다면은 GLP-1 약제는 굉장히 그 낮은 용량으로 써도 뭐 생리의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체중 감소가 동반되면서 거기서 이제 좀 시너지가 돌아가게 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들 환자분들이 어려운 게 보상적 식욕이 되게 세요. 네. 원래 여성분들이 이 호르몬 사이클이 좀 있잖아요. 있죠. 네. 특히 생리 전이나 후에 이때는 실제 어떤 에너지 조절의 어떤 그 변화도 생기고 실제 에너지 요구량이 좀 늘어나거든요. 생리 전에. 왜냐면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니까. 또 생리가 또 시작되면은 에스트로겐 레벨 같은 게 확 변화하게 되면서 그때는 실제 뇌에서 이제 세로토닌 농도 낮아지면서 우울해져가지고 이 우울함을 달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더욱더 좀 달달하고 기름진 자기만의 그 소울푸드를 먹는 게 있고 또 그럴 때 먹으면은 뇌가 이걸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가중치를 줘요 계속. 여기 더 맛있게. 야, 너 이거 좋아하는 음식이야. 또 먹어, 또 먹어. 굉장히 강하게 보내가지고 그때만 되면 조코나처럼 그걸 먹는 거죠. 그걸 먹게 돼요.
이게 굉장히 좀 깨기 힘든 건데 다낭선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은 이런 사이클이 좀 세요. 네, 워낙에 호르몬 자체가 좀 불균형하게 돌아가면은 그게 사실 뇌한테 대사에 굉장히 스트레스예요.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굉장히 강한 호르몬이어가지고 PCOS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 호르몬 변동성이 훨씬 좀 크다고 봐야 되죠. 그래서 이런 충동이 엄청 심해요. 기본적으로. 근데 다 이런 충동을 느끼는 음식들이 혈당 변동성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들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또 악화시키는 음식들이어서 혈당의 변동성이 그냥 여성분들이 이렇다면은 그걸 또 먹었을 때 또 이렇게 돼. 그러면 감정의 요동도 또 심해지는. 이것 또한 막 악순환의 사이클인데 유곱이나 마운자로는 그런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변동폭도 확 낮춰주고 좋다. 네, 뇌에서의 그 보상적인 식욕이 올라왔을 때 실제로 그걸 먹잖아요. 그러면 이 보상 가중치를 별로 안 주게 돼요. 보통은 먹었을 때 이게 너무 도파민이 좀 많이 분비되고 그래가지고 충동이 계속 올라왔는데 유곱이나 마운자로를 할 때 이걸 똑같이 자기가 먹었을 때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보상이 높지 않네? 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뇌가 다른 거 먹을 수 느끼는 있죠. 충동성이 좀 낮아지게 돼서 자기 조절감이 좀 회복이 돼요. 이 자기 조절감이 회복되는 게 메for민이랑 되게 다른 점이에요. 메for민은 훨씬 더 자기가 해야 되는 영역이 많았는데 유곱이나 마운자로는 좀 그래도 당신답게 더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낮은 용량에서 썼는데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체중 조절이나 이 인슐린 민감성의 개선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. 네. 왜냐면 사실은 훨씬 더 높은 용량을 보통 이제 연구할 때도 기대한 게 많았어요.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 상태는 기본적으로 체중 감량 정도도 더 안 좋고 왜냐면 더 안 듣거든 약이. 근데 좀 다양한 기전으로 인해서 PCOS 환자분들이 좀 적절한 생활중재 프로그램만 같이 함께 한다면은 훨씬 자기의 상태를 이제 정말 좀 드라마틱하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약재들이 돼서 여기에 어떤 그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근데 이건 또 있어요. 그러면 정말 약만 쓰면 되는 거냐? 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PCOS 환자분들께 한 가지만 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방식이 하나 있어요. PCOS 환자분 저도 많이 만나고 면담해보고 하잖아요. 근데 이분들이 보상적 식욕 파트가 진짜 다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이분들의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슬프거나 안 좋거나 좀 불안하거나 이럴 때도 식욕이 생기는데 놀라운 거는 기쁘거나 즐거울 때도 식욕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성취에 대한 보상도 먹는 거고 나의 어떤 감정을 달래는 것도 음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. PCOS 환자분들이 자기가 우울하고 불안할 때 음식이 땡겨요. 이거는 많이 인지를 하는데 내가 기쁠 때도 먹는구나라는 걸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운동을 잘했어. 그러면 음식이 땡겨요. 내가 잘했으니까. 그래서 요새 제가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성취의 보상과 음식을 연결하는 걸 좀 끊어보는 걸 해야 된다. 근데 그 위곱이나 마운자를 해도 이게 완전히 뭐 사람을 다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의 보상 가중치를 낮춰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시 리셋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어떻게 벌어주는 거여서 기쁠 때 자기가 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자기한테 주는 선물을 바꿔보자. 왜 그러냐면은 살이 좀 빠지다가 또 먹게 돼요. 빠지는 게 자기한테 또 성취니까 와 그럼 나 잘했네. 그럼 내가 보상을 줘야지. 보상을 이렇게 다시 또 음식이 돼서 이게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보상이라는 거를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, 그것도 이제 정신과 쌤 이주정 쌤이 이야기하면서 해본 건데 회복형 보상이랑 성장형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. 회복형 보상은 뭐냐면은 뭔가 내가 그냥 기분 좋은 것들 있잖아요.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뭐 샤워를 하고 뭐 강아지랑 산책을 하고 뭐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조명 아래 있고 좀 좋아하는 뭐 쇼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음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좀 나를 좀 회복시키고 나의 불안도를 낮추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거. 내가 뭔가 좀 잘했을 때. 그리고 다른 성장형 보상은 되게 원초적이고 좀 전통적인 보상인데 내가 뭔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. 배워보는 거. 새로운 악기를 배워본다거나 운동을 배워본다거나 뭐 게임을 해보는 것도 참 좋아요. 제일 좋은 거는 뭐 언어 같은 걸 배워보거나 새로운 하나하나 깨가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느끼는 그 보상이 있잖아요. 이게 원래 도파민이잖아요.
그래서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고 이런 성장형 보상을 내가 뭔가 잘했을 때 하나씩 해보는 거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좀 잘했을 때 자기를 좀 칭찬하는 방법을 좀 음식이 아닌 다른 것들로 회복형 보상이나 성장형 보상을 한번 해보자. 예. 인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도파민과 이런 게 나오잖아요. 그럼 그거를 더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본능이 있대요. 그래서 우리가 잔치하면 먹는 거고 술 먹고 막 이게 원래 인간이 좀 그런 그 성향이 있어요. 이 PCOS 환자분들 제가 왜 그런가를 봤더니 뭔가 내가 안 좋거나 슬프거나 그럴 때 음식으로 쉽게 도파민을 얻는 걸 다 학습을 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도파민과 엔돌핀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미 내 패턴화가 됐죠. 패턴화가 이미 음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성취도 음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인지하고 바꿔 나가서 자기한테 좀 상을 주는 방법을 같이 좀 해보시면은 훨씬 좋을 거다라는 걸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. 굉장히 다양한 또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꼭 이렇게 좋은 어떤 대사적인 회복을 좀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